국민 앞에 공표하고 섀도우 캐비넷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보정당이 어떤 부처를 맡아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국민 앞에 다 이야기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국회에서도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진보통합, 두 번째가 민주대연합, 세 번째가 민주진보연합정권. 이것이 2012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선 때부터 가동되어야 한다. 총선과 대선의 연합의 기본 방침을 총선 국면에서 이미 이 새로운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합의하고 국민 앞에 공표하고 서로 간의 신뢰와 호혜, 배려의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합을 꼭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기득권을 포기해라. 그래서 저는 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죠. 그 정당한 기득권은 뭐냐? 무슨 높은 국민의 신임에서 오는 많은 의석, 높은 지지율, 많은 인물. 이것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기득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라. 그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고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 연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제1야당이고 이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을 달라느니 팔을 달라느니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진보정당과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명예롭게 우리가 마이너 또는 주니어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큰 책임을 지고 우리는 작은 책임을 맡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량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국민의 신임을 토대로 응당 맡아야 될 책임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너네 후보 다 내놔봐 몇 명이나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임해서는 연합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지분정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옛날에 김종필 씨가 그랬던 것처럼 3% 지지율을 가지고 내각의 절반을 내놔라. 뭐 공공기관 임직원 인사권 절반을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이 지지율에 맞는 정도 수준의 내각에도 참여하고 공직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뜻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거든요. 이런 정도를 민주당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박기도 안 되지만 김종필 씨가 한 것은 알박기죠. 그렇습니다. 알박기도 안 되지만 강제 수용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해관계의 조화를 이뤄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 그리고 이른바 팔로우십. 리더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당원들과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이 따라주는 겁니다. 때로 이 지역은 저쪽에서 해야 돼. 너 들어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그렇죠.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불만족, 분노 이런 것들은 이미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이 되어야 나타날 정도로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주체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 정치 세력을 이끄는 사람이 가장 높은 대선 후보 지지율을 기록하겠죠. 근데 야권 전체가 진영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진보 진영은 자기들끼리 통합한다고 하더니 맨날 싸우고 있죠.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지지율로 봐서도 뭐 사람이 없다시피 하고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도 똑같이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이 지지율은 30% 가까이 되는 정당인데 후보를 내놓으면 국민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런 와중에 안철수, 박원순 이런 현상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냐? 이걸 가지고 정당 정치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것은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정당의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한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안철수 씨 혹은 박원순 씨라는 특정인을 통해서 그냥 폭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은 정당 정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이 제대로 정치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정당의 지도자들, 정당들이 외면해 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민심이 표출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정치 참여를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결단하신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입당할 정당이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죠. 그분들이 입당할 당을 못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치를 해온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 안철수 현상, 박원순 현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바로 못해? 이렇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2년에 어떻게 지를 것이냐, 잘 치러야 되는데, 잘 치르는 방법은 역시 진보통합, 대연합, 열립정,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정체성 중요하죠. 진보 진영에는 진보의 정체성 중요합니다. 참여당도 보면 우리 친노정당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의 자존심 중요합니다. 당대표가 뭐 6개월 동안 문 앞에 서서 초대장도 못 받고 가서 저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우리들의 각자의 정체성, 소신, 신념, 소망, 자존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정당의 당원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소망을 받드는 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을 잃는 것보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부심과 자존심, 정체성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요구와 소망을 받아들이고 받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2012년 총선 대선 전략의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진보 통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는 건 저도 아는데 그래도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민주노동당 다음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충성심도 강하고 소식에 속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 통합해서 같이 해보다가 영 아니면 그때 내쫓으면 되잖아요. 미리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선을 긋고 너무 경계하시고 이런 것은 그것은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에서 예전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